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요한 숲속 깊숙한 곳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으며 숲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이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믿었고 그 메시지를 마법의 오르골 소리와 함께 들을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어릴 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오르골이 있었는데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르골은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만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서 모여 오르골의 음악을 들으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오르골의 음악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숲속에서 의문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마을의 다른 모든 소리를 억제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을 느꼈고 그 원인을 찾고자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 아르노는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숲속으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숲을 가로질러 오르골의 소리를 찾아 나섰고 숲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마주쳤습니다. 유령, 나무, 호위동물 그리고 긴 그림자가 무대에 등장했지만 아르노와 그의 친구들은 결코 무섭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르노는 오래된 마법의 탑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법사 르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르네는 과거 자신이 오르골을 만들었던 장본인이라며 그 오르골이 마법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신의 마음에 어둠이 스며들면서 오르골의 소리가 이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노는 용감하게도 마법사 르네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과거 르네의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 그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고 정화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기억의 여행을 하면서 아르노는 르네가 과거의 상처를 입은 이유를 발견했고 그를 도와 그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 결과 오르골은 다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와 숲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르노와 친구들의 용기와 덕분에 마법의 오르골을 보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그들의 소중한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아르노와 그의 친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로 전해 내려왔고 마법사 르네는 그들에게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전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숲속의 마법 오르골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프랑스 한 구석에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깊은 숲속의 하늘만큼 귀여운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빨간 모자였습니다. 그녀가 빨간색 망토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엄마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 빵과 와인을 내 할머니께 전해드리렴. 할머니께서 아프시니 내가 꼭 가서 안부를 전해드려야 해. 빨간 모자는 엄마의 말에 따라 할머니 댁으로 떠났습니다. 숲 입구에 도착한 빨간 모자는 다양한 나무와 꽃들로 이루어진 장관을 구경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길을 걷다가 아주 무섭고 거친 목소리를 가진 늑대를 만났습니다. 안녕, 작은 아가씨. 어디 가는 길이니? 늑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약간 겁을 먹었지만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제 할머니께 빵과 와인을 갖다 드리는 길이에요. 할머니, 댁은 숲 건너편이에요. 늑대는 빨간 모자를 보며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내 할머니께 빨리 가보도록 해. 늑대는 먼저 다른 길로 가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지. 늑대는 빠르게 숲을 가로질러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자마자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고 늑대는 단번에 할머니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후 늑대는 할머니의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옷을 입은 늑대를 보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귀가 그렇게 크세요? 늑대는 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하며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눈이 그렇게 크세요? 그러자 늑대는 더 잘 보이기 위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 모자는 가장 큰 의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왜 입이 그렇게 크세요? 이번에는 늑대가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더 잘 먹기 위해서란다. 그리고는 늑대가 빨간 모자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빨간 모자는 평소와 달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바구니 속에서 작은 은색 배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엄마가 숲속에서 위험할 때 이용하라고 준 것이었습니다. 벨소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자고 있던 사냥꾼을 깨웠습니다. 사냥꾼은 빠르게 달려와 집으로 들어와 늑대와 맞섰습니다. 늑대는 예상치 못한 사냥꾼의 등장에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냥꾼은 할머니를 삼킨 늑대의 배를 조심스럽게 갈라냈고 다행히 할머니는 무사히 꺼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냥꾼은 늑대를 혼내줘 숲속 깊은 곳으로 쫓아보냈습니다.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사냥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빨간 모자는 숲길을 지날 때 항상 조심했고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아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기와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루앙에는 신비로운 마법 정원이 존재했어요. 이 정원은 오직 용기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원에 들어가면 상상 속의 생명체와 기이한 나무들이 가득한 꿈 같은 풍경을 마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프랑수아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프랑수아는 호기심 많은 소년으로 마법 정원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함께 살던 할머니에게 정원의 전설에 대해 물었어요. 할머니는 늘 신비한 미소로 손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셨지요. 마음이 맑고 순수한 자만이 정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법이란다. 할머니는 말하곤 했어요. 프랑투아는 할머니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매일 좋은 일을 하며 마음을 깨끗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원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마을의 고목나무 뒤 연못 가장자리에서 반짝이는 빗줄기가 그를 이끌었죠.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뗀 프랑수아는 마침내 정원에 발을 디뎠어요. 정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공중을 나는 다양한 색깔의 새, 소리 없이 춤추는 꽃잎들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수정 같은 물줄기가 그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소년을 가장 놀랍게 만든 것은 나무 위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요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프랑수아에게로 날아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 용감한 소년 프랑수아. 너의 맑고 순수한 마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요정 중 하나가 말하자 다른 요정들도 꽃잎처럼 가벼운 박수를 쳤어요. 프랑수아는 얼굴이 빨개지며 부끄러운 미소로 대답했답니다. 요정들은 프랑수아에게 정원을 안내해 주었고 특별한 장소로 그를 초대했지요. 정원의 깊숙한 곳 호수 가장자리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나무가 서 있었어요. 그 나무는 바로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전설의 황금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누구에게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 소원을 빌기 전에 자신의 진정한 소원과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책임을 명심해야 하거든 요정들이 당부했답니다. 프랑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슬픔에 잠겨있는 마을을 떠올리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소원으로 빌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소원은 순수했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그의 진심은 황금나무에 닿았답니다. 빛나는 나무의 잎사귀가 반짝이더니 따뜻한 금빛이 마을을 휘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민을 해결하게 되었고 모두에게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프랑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원은 사라졌지만 소년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에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루앙의 마법 정원은 지금도 그 마음을 온전히 간직한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소원을 들어주는 황금나무가 자리하고 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 언덕 너머에는 루미에르 숲이 있었다. 숲은 크고 무서운 나무들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마법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루미에르 숲은 날이 어두워지면 눈부신 빛으로 빛나곤 했다. 그것은 마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이를 마법의 숲이라 불렀다. 그곳에는 전설에 따르면 마법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루카스였다. 루카스는 숲 깊은 곳, 작고 아담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세상을 둘러싼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곤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좀처럼 그를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마을의 유일한 강이 말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다가오는 가뭄에 걱정했고 누군가가 루카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는 탓에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이를 꺼려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 에메가 나섰다. 아직 어린 소녀였지만 에메는 언제나 꿈을 크게 꾸고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루카스를 만나고 싶다고 자청했고
결국 숲으로 향하게 되었다. 숲은 에메를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이 복잡한 길로 이끌었다. 나무들이 낮게 속삭이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에메는 겁내지 않았다. 그녀는 별빛에 이끌려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에메는 마법사가 사는 오두막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리자 문은 삐걱이며 열리고 루카스가 나타났다. 그는 그녀의 용감함에 감명을 받았고 그동안 숲을 찾아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반가워했다. 에메는 강이 말라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마을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루카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에메의 진심을 확인한 후 기꺼이 도움을 주기로 했다. 루카스는 두꺼운 주문서를 펼쳐들고 숲의 나무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몇 시간 후 나무들은 서로 소곤거리기 시작했고 다시금 강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마을은 구원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에메와 루카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 이후로 에메는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루카스와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루카스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에메의 초대로 종종 마을을 방문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 에메는 그녀의 용기와 루카스의 마법이 마을에 가져온 평화를 늘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루미엘 숲은 여전히 별빛처럼 아름다운 빛을 뿜으며 사람들에게 그 존재를 알렸다.